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7강은 해골의 괴인 물맛, 원효대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그 신라의 그 불교, 그 중에서 그 유명한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해골에 이렇게 괴인 물을 마셨다가 아, 나중에 이제 그걸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구토했다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자,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사건, 그리고 원효가 태어날 때 마치 그 석가모니처럼 비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대한 일화, 원효가 출가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이제 방울스님과의 일화가 또 재미있고 유명합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당나라 유학을 갔을 때, 떠났을 때 이제 그 해골물 그 사건입니다. 신라에서 이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풍왕 14년 527년 바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차돈은 원래 속성은 박씨였는데요. 흥륜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귀족들이 맹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숨을 바치면서 이 건축도 이뤄내고 불교를 공인하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차돈 사건인데, 사실 이차돈은 법흥왕과 숙질 사이로서 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차돈을 처형하게 됐는데, 옥리가 20대의 그 2차돈 목을 베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진동하였으며 사방에서 꽃비가 내리는 등 이정이 나타났다. 이 일을 계기로 불교가 신라에서 공인되고 흥륜사라고 하는 절이 건립이 됐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법흥왕은 백성의 사상적 통합과 더불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쓴 왕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신라 불국토설로 연결이 되면서 호국의 이념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신라 불국토설이 뭘까요? 여기 이제 불국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장대사가 하는 말이 신라의 땅이야말로 천하의 어떤 땅보다도 불교와 인연이 깊은 선택받은 땅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신라 불국토설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호국의 이념과 연결이 되면서 종국에는 통일의 위협을,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데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효가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은, 자, 경북 경상군 자인면의 밤실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났는데요. 오색 구름이 찬란한 가운데 첫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모친은, 어머니는 유성이, 별똥별이죠. 뱃속으로 들어와서 요동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꿈을 깼는데, 그 꿈을 꾼 직후에 아기를 잉태했고,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아랫배가 아파서 밤나무 밑에서 쉬다가 그를 낳았다. 석가모니 출생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옷을 그 밤나무에 걸쳐놓은 채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을 지어서 사라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어, 이제 이게 이제 사라수죠, 사라수. 나중에는 자기 집까지, 자택까지 절로 개조해서 초계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밤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라밤이라 불렸던 사라수의 밤은 유난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 사라사의 노비가 한 끼 식사로 주는 두 알이 너무 적다고 해서 관가에 고발했는데, 관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밤 하나가
큰 사발에 차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함께 밤 두 알은 너무 많으니 한 알씩만 주라고 판결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효 사색의 출발점입니다. 원효의 본명은 서당이고 속성은 설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설총이 되지 않습니까? 원효는 이제 본명이 되겠는데요. 그 아버지 설담날은 네마로 불리는 하급 관리였고, 그런데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때 충격을 받은 원효가 생각하기를 과연 사람은 왜 죽을까?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일종의 철학적인 사색을 시작한 겁니다. 이 와중에 인생 무상을 결감하고 생로병사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출가하고 연결이 됐다는 건데요. 원래 원효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스승에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쳤고 당시의 그 청소년들처럼 화랑이 되어서 학문과 궁술과 검술과 기마술, 풍류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백제와의 전투에도 참가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29살에 불교에 귀화한 것이 아마도 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울스님과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방울스님은 오녀의 근심이 무엇이고 또 왜 범민에 젖어들고 있는가를 환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귀와 영화는 헛된 꿈이고 생사병고 고통 실현 범민 같은 것은 모두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진정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을 듣고 오녀가 불도를 닫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삭발하고 불교에 입문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울 스님이 등장하는데요. 한 스님이 오녀를 데리고 천민 동네로 향했는데 주막집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큰 소리를 하는 말이 어이 주모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술상 하나 봐주게. 이 사람이 이제 방울 스님이겠죠. 그러니까 원효는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그냥 들은지 않지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자 뒤에서 그 스님 하는 말이 원효대사 구제해야 될 중생이 지금 여기 있거늘 어디 가서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원효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로 절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어, 뒷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를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모두들 잠든 시각에 대문을 조용히 나서려고 하는데 문간방에 있던 방울스님이 원효 잘 가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수라고 생각했던 원효가 깜짝 놀란 거죠. 벌써 이 방울은 원효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뚫어 보고 그 마음까지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효의 인격을 알아볼까요?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불교의 진리 탐구에 매진했던 이 원효는 장차 이차동 같은 고승이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을 불경으로 치유하는가 하면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초계사는 항상 붐볐다고 하죠. 초계사는 경북 경산시에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효는 집안 사람 의상대사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의상대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불법을 더 깊이 알고 또 행세하기 위해서는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원효가 33살이고 650년인데요. 두 사람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를 지척에 둔 이 요동 근처에서 고구려의 순찰대에 붙잡혀서 첩자 혐의로 간첩 혐의로 신문을 받고 석방된 후에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 후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해가 660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백제를 병합했으니까요. 이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고 하기 위해서 의상과 더불어서 서해안의 당주,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 남양 부근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에서 상선을 기다리다가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지낼 곳을 찾아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빈 초막을 찾아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중에 일어나서 이제 심한 갈증을 느껴서 잠을 깬 이 원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릇에 담긴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잠들었던 곳은 초막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어젯밤 맛있게 먹었던 물은 해고력에 썩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오장이 뒤집혀서 뱃속에 든 것을 죄다 토해내고 말았다. 이때 원효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 있구나. 일체유심주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법을 구하러 당나라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제 구태여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당나라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설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지엄으로부터 화음악을 배워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원효는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너와 나를 초월하여 계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고 원효의 성씨는 설씨고 본명은 서당인데 원효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원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하다가 결국 출가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와 방울스님과 일화가 재미있고요. 유명합니다. 두 번에 걸친 당나라 유학 시도를 통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파괴성 원효는 계율에서 벗어나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요속공주와의 또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강성규 문학TV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